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운의 지영동 파트너입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이란이 이스라엘 향해서 수백 대의 드론과 미사일을 발사를 하면서 진실의 약속 작전이라고 하는 보복 공습을 전격적으로 감행을 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방공 체제 그리고 이제 미국이 나서면서 이란의 미사일이라든지 드론을 99% 요격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얻은 민간 피해는 거의 극미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설 타격 역시도 거의 피해가 없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과연 이스라엘이 현재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재보복을 예고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확전에 대한 이제 확장에 대한 부분들로 이제 금융시장을 좀 변동성을 좀 크게 발생시킬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이러한 경제 상황 속에서 유가는 당연히 올라갈 거고요. 그와 더불어서 원자재 가격에 대한 폭등 부분들은 일정 부분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이제 그 이전에 가격이 상승을 하는 요 과정에서 발빠르게 뭔가 이제 잠전 휴전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약간 좀 소강선으로 빠져들게 되면은 주가에 대한 탄력도는 당연히 줄어들 거고 시장에서에 대한 리스크도 당연히 줄어들겠지만 지금 구간은 그거를 예상할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이제 중동 지역의 전운 자체가 확장이 이루어지면서 금융시장에 어떠한 내용들로 반영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고 되면 아마 이 일이 있고 나서 이스라엘 주식 증시는 그렇게 크게 빠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이너스 한 0.9%, TA35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게 되면 이제 코스피 200 이런 이제 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수를 한번 보시게 되면 그렇게 크게 움직였던 것 같진 않아요. 물론 이제 변동성을 좀 크게 키워가는 그런 모습들이긴 했는데 다행스럽게 제가 지금 이렇게 녹화하는 요 시간대에서는 상승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분봉의 움직임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변동성을 많이 키워줘요. 이게 오늘 이스라엘 지수의 차트 흐름들이었는데 위아래로 변동폭이 크죠? 마이너스 0.9까지 갔다가 지금 현 시간으로는 플러스 0.27까지 이러한 이제 변동성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확실히 이게 이제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될지 일단은 국내 지수도 그렇고 미증시도 한번 열려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이전에 미증시는 이제 주말 동안에 이란의 공격을 예상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유가는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달러 지수, 그러니까 달러 강세, 그러니까 달러화에 대한 강세 부분들이 좀 나오게 되면 현재 우리나라 증시에서 이제 원 달러 환율이 너무나 높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1480은 일단은 넘어설 것 같고요. 이제 금요일 날 이미 여기 환율에서 1480원을 넘어섰기 때문에 우리나라 월요 일정 시작할 때 원달러 환율에 대한 일단은 상승은 각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원화 가치 하락은 좀 각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외국인들이 지난주 금요일 날 보시게 되면 이제 파생 쪽에서 매도를 되게 많이 때렸어요. 굉장히 좀 많이 때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매도를 한 건지, 매도 포지션을 잡은 건지,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좀 크게 후퇴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이제 악재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국내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동안에 좀 많이 올랐었던 종목군들에 대한 차익 실현 속도가 굉장히 좀 빨리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더라고 되면 이러한 하나의 이슈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종목군들을 가지고 내 포지션을 좀 지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해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가장 눈에 띌 수 있는 종목은 아무래도 이제 유가 관련된 종목군들이겠죠. 특히 이제 SO일 같은 경우는 이제 정제 마진이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시총 대형 종목군들이 약간 좀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시장 대비 견조한 흐름들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이제 월요일 날 시작할 때 또 너무 높게 시작을 하게 되면 이게 변동폭이 그렇게 크진 않을 수도 있어요. 대형주의 성격을 좀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뭐 작은 종목군들로 좀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뭐 당연히 유가 관련 쪽으로는 이제 흥구석유. 최근에 흥구석유에 대한 주가 흐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가 자체에 대한 강한 상승세가 유지가 되다 보니까 주가도 탄력적으로 움직였어요, 사실. 지수 자체가, 코스닥 지수 자체가 영향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한 이제 흥구석유 관련된 종목, 그러니까 유가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유가, 뭐 천연가스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들은 뭐 상방으로 좀 뛰는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줬고요. 그리고 한국석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1차적인 장대 항목 만들어준 이후에 주가에 대한 조정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기간 조정 이후에 금요일날 급등을 하면서 마무리가 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발빠르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상을 했던 투자자들은 매수세가 좀 들어온 게 아닌가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흐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너비스 뭐 이런 종목군들도 바닥권에서 굉장히 좀 크게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천연가스 관련 종목군들도 마찬가지로 시장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견조하게 움직이는 흐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장에 아마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갭을 띄워서 시작을 할 거예요. 갭을 띄운 상태에서 과연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계속 유지가 될 것이냐. 아마 관련된 뉴스들의 속보들이 나오면서 나올 겁니다. 유지가 될 거예요. 시세가 유지가 될 겁니다. 뭐 현재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새벽 시간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안보리가 열리는데 이게 러시아하고 중국이 안보리 그 위원국에 들어가 있어서 좀 대립이 굉장히 좀 클 거예요. 미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미국 대 러시아, 중국 뭐 이런 식으로 대립각을 세우면서 뭐 특별하게 뭔가 메시지가 좀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고 되면 이제 내일 정도까지는 이번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격 이 이슈들을 가지고 시장은 약간은 조정세에 가까운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앞서 언급드렸던 뭐 흥구석유, 뭐 한국석유, 뭐 GSE, 뭐 중앙에너비스, 뭐 대성에너지 뭐 이런 종목군들이 조금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굉장히 교과서적으로 접근을 했었을 때. 그 다음에 대형주 쪽으로는 유가 관련된 정유주들, S-오일, GS 이런 종목군들. 뭐 SK이노베이션까지도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기는 한데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2차원지 쪽에 조금 더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경향이 좀 있어서 다른 종목군들 대비해서 변동성이 이렇게 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 좀 보자라고 하게 되면 뭐 현재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일단은 공습이 나오고 나서는 굉장히 좀 크게 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이게 생각보다 또 안전자산 역할을 또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어느 정도는 이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기존의 박스권 라인까지 올라온 상황들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좀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시장에서 봤었을 때는 가상화폐 관련주들에 대한 변동성들도 어느 정도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와 더불어서 뭐 유가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최근에 금값 그리고 이제 구리값,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 부분들이 거의 뭐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뭐 대표적으로 뭐 엘컴텍이라든지 이런 이제 금 관련주들, 뭐 서원, 뭐 구리 관련 쪽으로 보게 되면, 그리고 뭐 이구산업, 뭐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뭐 탄력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확률은 좀 높겠죠. 그래서 아마 월요일날 오전장은 약간 좀 충격을 받으면서 시작할 가능성, 그리고 그 안에서 약간 뭐 전쟁 쪽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 위주, 그리고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 위주, 뭐 이런 종목군들이 조금은 좀 변동성을 좀 보여주면서 시세를 좀 분출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 뭐 자연스럽게 뭐 이제 방산 관련주들은 뭐 제가 굳이 이 컨텐츠에서 뭐 얘기할 정도로 이게 뭐 엄청나게 갈 겁니다, 뭐 뜰 겁니다, 뭐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뭐 지정학적 리스크 나오게 되면, 뭔가 이제 군사적 충돌 나오게 되면 뭐 교과서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반사적으로 방산 관련주들,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뭐 현대로템, 뭐 LIG 넥스원, 뭐 하나시스템, 뭐 풍산, 스페코 이런 종목군들은 뭐 약간 좀 테마, 빅텍, 스페코 이런 애들은 좀 뭐 테마적인 종목인들이니까 뭐 그거는 배제하더라도
뭐 워낙 우리나라 방산 관련주들에 대한 추세 자체는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현대로템 뭐 이런 종목군들, 그다음에 이제 LIG 넥스원,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뭐 추세 자체가 무너지지 않고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어서 뭐 방산 관련주들은 당연히 봐야 되는 종목들이고요. 그리고 장중에 계속적으로 이 이란과 이스라엘의 관련된 이제 뉴스 코멘트들은 체크를 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변화 흐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또다시 한번 뭐 1대1인 상황에서 보복 공격에 나서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좀 시장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에 좀 좋은 이슈들을 가지고 뭐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리면 뭐 더없이 좋았겠지만, 뭐 계속 이제 4월달 들어서면서부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보수적으로 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부분들이 매크로적인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이러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뭐 4월 이제 절반 지나고 이제 절반 이제 시작이 진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수익률 관리 잘해서 리스크 관리 잘해서 뭐 시장이 뭐 늘 빠지진 않거든요. 시장이 뭐 언제 뭐 늘 끝까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늘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순간 정점이 이루어지게 되면 뭐 차익 매물들도 나오고 저가매수도 나오는 게 시장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뭐 좋은 종목들을 밑에서 사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지금은 매크로가 좀 안정적으로 흘러가는 게 현 시점에서는 가장 좀 중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에서 4월 3주차 월요일날 흐름들 자체는 약간 우리에게 좀 충격을 줄 수 있고 좀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남은 현금들을 가지고 내가 좀 트레이딩을 통해 가지고 좀 수익을 내고 손실 부분들을 좀 만회하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참고를 꼭 해주시고, 또 계속적으로 좀 업데이트되는 내용들이 좀 있으면 컨텐츠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